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나 아니 아무래도 안 파면 권리가 좀 소홀했지 않았을까. 뭐 제가 볼 때는 못 판 거 아까 두 번째가 제일 유력한 게 법적으로도 그 세곡선이 침몰을 하면 그거를 건지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저 시대. 그래서 혈령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 가뭄이 들면 그 세곡선이 빠지면 그걸 주민들 동원해 갖고 걷어서 건져서 예, 나눠주기도 한 기록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게 완성이 되면 세곡을 그만큼 저 아랫지방에 더 많이 이제 해서 많이 잘 가니까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면 이제 이권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방 호족들은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거를 안 해야 자기들이 수입이 좀이라도 생기니까 그런 이유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정황상으로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지는 상당히 강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조정의 상태, 나라의 상태를 잘 파악한 왕일수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늘 그거에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거 싸움이었겠죠. 정교님 말씀대로 일종 일종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거죠. 이걸 봐도 이게 지금 꽤나 깊잖아요. 여기에 밑에 화강암석이 안반석이 얘기는 나오는데 그리 그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반을 해도 그렇게 깊게 더 막 파고 들어갈 만한 그런 뭐 5m, 10m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팠다 그러면 지금 물인데 이게 여기는 흙을 걷어 올린 거지 이게 안반을 걷어 올린 게 아니거든. 여기는 그런 아마도 문제 같아. 메꿔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옛날 그 모습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지금 지층이 메꿔줘도 이 층 차이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도 한 오늘 와서 하기 어려우면 흙을 쌓아가지고 얘를 밑으로 하고 이렇게 북을 만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크게 문제가 물이 통해야 되니까 15m는 파야 돼. 안 파도 아, 밑으로. 바닷물이 오야죠. 뚝만 높으면 어떻게 뚝만 만들지. 아니, 우리나라가 그 정도의 석조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복합적인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공사도 오늘 난공사도 와서 그렇죠. 봤을 때는 그쪽에 가능했을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 뭐 여러 가지 지역 토구라든가 관리들인 거라든가 인부도 없고 복합적으로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왕의 권력이 뭐 속속들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참여한 주민들이 뭐 이렇게 자발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대급부가 있는 근데 거죠. 그 당시에도 기술적으로 보면 의지만 조건이 형성이 됐다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 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아까 뭐 마음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지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두 번째 이권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냐라고. 우리 결론은 안 봤다는. 우리 이제 안바다 쪽으로 자꾸 몰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역사 사료들은 못 판 겁니다. 못 판 거. 이게 묻어놓은 거지. 네. 아까도 여기가 조수간만의 차도 안 맞는 게 아까도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돌을 산 위까지 올려놓는 그런 여러 가지의 축성 기술과 옮기는 기술이 됐는데 여기서 뭐 몇 메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중길이든지 뭐든지 얼마든지 그걸 구루마로 아니어도 다 그걸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저기까지 와서 여기를 연결해서 나가면 그런 정도가 우리가 자꾸 안 판다로. 아니 그거는 안판다로 몰려가고 당대의 그 기술이라든가 이게 정말로 그렇게 절박했다든가 하면 이거는 왕이 뭐라고 한다면은 왕은 절박했지. 예, 이거 왕만 조세는 왕만. 중앙정부에게는 아주 절박한 거야. 이게 조세기 신하들이나 때문에. 백성들은 전혀 절박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조세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데 지방 토들이나 거의 다 그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들의 호남 지역들의 그것은 있을지 세력 싸움인데 중앙정부는 세국을 걷어야 정권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절박할 수 있는 건데 왕이 내려왔으면 또 모르겠다 보면서 집행했다면 근데 왕 행차까지는 저기 없었으니까.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보면 그 아전들이 세곡을 빼돌려 가지고 배로 통째로 실어갖고 막 여기 저기 충청도에서 저 남해까지 가서 팔아먹고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만 절실한 거지 백성이나 아전이나 지방 토호들은 전혀 절실하지 않아 이 문제 운하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 쌀이 우리 생각에는 바닷물에 빠진 쌀을 건지면은 맛이 없고 못 쓸 것 같은데요. 전혀는 안 그렇대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배사. 우리 동네는 여기 아까 그 지도가 있던 어디야 모항항에서 보면 가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일제 1942년이나 41년도에 이제 그 일본인들이 군산을 이제 그 수탈의 항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쌀을 가져가고도 모자라서 이제 만주국을 세우고 그 만주에서 쌀과 수수를 싣고 가다가 한 42년인가 3년도 그 미군의 폭격기를 맞아서 배가 빠졌대. 여기 이쪽에 나중에 지도 보면 가덕도라고 있어요. 거기도 여야. 이렇게 하면 조금만큼 나와 거기도. 근데 거기는 갯벌이 아니라 심해죠. 바다 이제 안쪽이니까. 근데 그게 가덕도라고 있어요. 근데 했는데 거기 모항에 국시라는 분이 두 분이 배를 했어 이렇게. 그래서 조기가 흐르니까 그 앞에서 막 조기를 막 잡을 때인데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분이 매일 배를 동생이 형님 오늘 배 나가요 그러니까 나 아파서 안 나가 나가 그러더래. 그렇게 그 이튿날도 안 가고 안 가. 그 물때가 조기를 좋은데? 잡을 때 그렇게 하고는 그냥 밤낮 없이 대문을 꼭꼭 걸어 잠더라는 거예요. 동생이 가도 대답도 않고. 그래서 3, 4일을 지났는데도 배도 안 가고 욕심이 더 많은 형님이. 그리고 대문을 잠고 형수 불러도 대답도 않고. 그래서 문틈이를 보니까 뜰 안에 멍석을 빼놓고 쌀을 잔뜩 널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른 본판에 쌀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배 나가지 않게 또 안 가 아우나 가 하더래야 뜰 안에서. 그래서 뒤를 밟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배를 나간새 많이 가서 그 가덕도에서 그 일본 배가 깨져서 수수여고 쌀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그걸 몰래 건져다 자기만 널어서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생이 그랬다고 소문이 나서 모항에 있는 배들이 전부 가서 이제 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쌀을 이제 가면 그 배가 이렇게 가라앉혔더래요. 근데 가만히가 아니라 그 옛날에 지금 저 이런 데 가면 정원수에 가면 뭐 야자에까지 짠 자루 있죠. 이렇게 길 깔은 거 같은 거 야자 껍질로 싼. 옛날엔 그걸로 자루를 만들었거든. 그걸로 자루가 된 게 많더래요. 수수도 있고 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다 근처 사람들은 전부 잠수를 할 줄 아니까 들어가서 줄을 매서 이제 건져서 뗏마로 이제 싣고 오고 와서 이제 논아갖고 또 가고 했대.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 그 쌀을 멍석에다가 그때가 5월인가 언제니까 요즘보다 더 뜨거운 때인가 봐요. 그러는데 그걸 금방 말려서 한 3, 4일 된 놈은 아주 맛있더래요. 그런데 한 보름 지나니까 맛이 없대요. 싸지. 조금씩 건진 거지. 그러니까 그이는 그렇게 해서 혼자만 이제 건져 먹으려고 동생도 안 일렀지. 평생 건져 먹으려. 그랬는데 그때 건진 데가 수수도 있고 특히 물감이 있더래. 물감. 엄청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옷에다가 다홍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데 그걸로 물감을 들여서 저 치마족을 해서 딸들 시집 보낼 때 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때가 깨져서. 그러니까 그 쌀이 쌀썩은이나 어디서 한게 금방 못 먹을 것 같아야 금방 건지면은 박사님 말대로 간간하니 더 맛있다. 우리 찰밥할 때 우리도 공수 때 바다에 쓸려 내려가는 그리고 쌀 지금도 보니까. 뱃사람들은요 네. 밥을 할 때 그 네. 쌀을 바닷물로 해요. 바닷물로 씻고 바닷물로 하면은 간이 맞아서 아주 맛있어. 너무 짜죠. 산이 적어도. 네. 자, 그래서 안 한 네. 걸로. 뭐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그 갑자기 그런 이제 뭐 유력한 학설이 있다. 네, 복합적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 판 거, 못 판 거. 자, 그래서 운하 정상을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반대쪽 이제 운하의 가로림만 쪽 끝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거리인데 유난히 힘들어하시네요. 자, 가겠습니다. 북서풍으로.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어디냐면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고요. 지형도에 이제 이렇게 굴포란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옛날 해안선이에요. 여기가 옛날 해안선.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난번에 여기 아저씨를 만났는데 여기까지였대요. 저기 빨간 호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바다가 물이 들어왔답니다. 밀물 때. 그래서 이제 여기를 파서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이제 했는데 여기도 딱 보면 이제 표시가 나죠. 양쪽이 파가지고 내려온 부분이라는 게 표시가 이제 나는데 또 재미난 증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말하자면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제 지도 줘보세요. 위치만 봤으면 됐고 여기 물 좀 한번 보세요.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럼 이제 저 정상부하고 여기하고 해발고도 차이가 한 10m도 안 나거든요. 그럼 이제 10m도 안 나는 건 뭐 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예. 근데 물이 흐른다는 말은 이게 이제 수온이 괜찮다는 뜻인데, 이제 이분 말씀이 물이 마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이게 왜 물이 마르지 않을까? 이것도 판 흔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의 양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터리봉 40m 조금 넘고요. 옆에 능선들도 뭐 한 30몇 미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능선을 아까 이제 차 타고 넘어온 거기가 이제 40m가 조금 넘어요. 그럼 해발 40m 안팎에 이제 구릉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건데, 바닥은 이제 화강암이잖아요. 화강암 위를 그 풍화토들이 덮고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하천이 이제 그 물이 스며들면 지하수가 돼 가지고 이제 하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정상적인 불투수층,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지하수층을 밑으로 파버린 거잖아요. 얼마 정도를 팠냐면 한 10m 이상을 팠습니다. 원래 지형보다. 그러면 이제 이 일대에 몰려드는 물들은 산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더라고요. 모두 몰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은 다 메꿔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흙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거나 할 때 몰려든 물들이 거기를 포화 상태, 물을 가두고 있어. 가두고 있는 거죠. 네, 포화 상태로 가득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도 저런 작은 숲에서 지하수로 물을 계속 흘려내려보내는데 이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여기로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흙으로 채워진 거대한 탱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이 안 마르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이제 얘는 다른 데보다 산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마르고 흘러내리는 이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예, 옛날에 이제 팠던 판개골의 좋은 증거다.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어떤 분이 사가지고 메웠다네요. 얘를.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이분 말씀은 다른 용도로 이제 쓰려고 이제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뭐 다른 용도로 된다고 하면 이런 이런 이제 무슨 역사 유적을 복원하거나 할 때는 좀 장애 요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얄밖에 한 거 비슷하게. 원장님 혹시 여기 전에 와보신 적은? 여기는 여기는 안 와보시고. 네. 오늘 굴포를 처음 본 거예요. 네네. 여기는 처음 본 그래서 이제 해안선이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왔었다는 게 그것도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팠어도 이 갯고랑이 여기서 큰 갯고랑이 저기로 갔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정밀하게 운하 그 흔적을 찾기 위한 그 발굴 조사나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됐었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땅을 팠으면 그냥 무조건 파기만 한 게 아니라 양쪽 뚝쪽은 뭐 판촉을 했든 뭘 했든 했을 건데 그런 걸 했겠죠. 왜 발굴 조사라면 그런 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한 번도 이런 제가- 흔적이 있고 이 문헌 자료를 봐가지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런저런 논문도 쓰고 기고도 오고 한 거죠. 예, 정부 예산 근데 들여서 판촉이나 이런 게 발굴 전반적인- 조사가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이걸 팠는지 그런 게 이제 발굴 나올 텐데 조사는 그게. 했다 어떤 소리는 방법으로 못 들어가요. 팠는지. 더 정밀한 조사가 예, 예. 필요하겠네. 진짜 흙도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흙들은 어디로 옮겼을까? 이게 그런 또 것도 흙으로 조성되진 않았어. 일부는 뭐 하여튼 옮겼을 텐데 뭐 다 이 산들이 여기서 나왔을 것 산까지는 같지는 아니더라도. 않고. 하여튼 가장 이게 옮길 때는 바지개로 조선하랬을 텐데 가까운 데로 옮겼겠죠. 그렇죠. 멀리 나갔겠죠. 주변으로 간 거겠지. 네. 그리고 옛날에도 지형이 여기가 낮았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이런 골짜기 같은 데인데 메꾸고 그렇겠지 뭐. 그래서 추론해 보면 추론해 반 보면 만들고. 신털이 보면 신발 흙털은 게 아니라 갖다 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까 봤듯이 안반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제 쌓은 건 아니고 위에는 쌓았을 수 있죠. 위에 부분은. 위에는 네. 돌도 나오긴 나오겠지 뭐 밑에. 네. 안 나오겠나? 자, 가로림만 요 밑에가 이제 가로림만인데 차로 갈 수는 있어요. 다시 나가서 이렇게 뭐 안 가도 되겠죠? 나중에 가로림만 따로 하잖아요. 이제 그때 예, 그렇지. 그때는 이제 저쪽으로 만대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진짜 끝나. 코스는 예. 그때 한번 드론 촬영을 갔었는데 네. 너무 이뻐 매력적이야. 이제 그 코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요 밑에 가로림만 여기서 멀리서 이제 보시고 오늘 답사는 이제 이 코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좋은 제도 국가의 이제 예산이죠. 국가 왕실의 예산 이거에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그 좋은 그것에 이제 최대 난코스였던 곳이 이제 태안반도였고 그 난코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여러 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안이 바로 이 안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운하굴착이 시작이 됐고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른 이제 대안들이 마련이 돼 가지고 일부만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 태안을 이해하는데 굴포운하는 어떤 작은 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어떤 인구 구조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군사 시설이나 관방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되게 중요한 역사 유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오늘 여러 그 말씀들을 나누는 중에 또 드러난 이야기, 더 많은 좀 발굴 조사 같은 게 진행이 돼서 더 많은 사료들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원장님 오늘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는데. 아니요, 도움이 아니라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아니 너무 짧게 말씀하세요. 아까 너무 많이 1교시 강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촌락 구조 같은 형태도 아까 다른 것들은 이제 그 변명의 여지가 많다. 조선 초기에 인구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그 외구의 어떤 그런 침탈들이 많아서 이제 여기가 2번 정도 폐군이 돼서 서산으로 이동시키는데 폐군됐다 돌아올 때 보면 태안의 촌락구자가 지금은 나는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골짜기에 집이 몇 채씩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터잡으면 그게 그 사람 땅이고 개척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로 촌락구조가 계곡이나 골짜기 주위로 몇 집들 구성되는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부분들인데 지금은 많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런 것들도 태안이 갖고 있는 지형적, 지리적, 역사적 특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시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우리 정 교님도 중요한 거예요. 전에 굴포운하를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정점 지역 저기 위주로 보고 가서 오늘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못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 뭐 그때는 관심 있었던 게 뭐였냐면 뭐 세계적으로 최초의 운하 시설이었다. 뭐 수에즈나 파나마보다 한 600년을 앞선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단하구나 우리 조상들. 근데 오늘 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정치적, 경제적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굴포 운하는 새롭게 좀 우리가 발굴도 좀 하고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기술력 또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삽질해서 팠다 이게 아니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조 기술이라든가 또 판촉하는 이런 기술, 뭐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산난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술이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기술은 다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굴포운하가 태안군에서 좀 잘 관리돼서 잘 역사적으로도 좀 어떻게 확연하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늘은 앞에 선생님들이 너무 말씀들을 잘해 주셔갖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이제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지. 올해 첫 답사로 태안으로 오게 됐는데 임명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해하면서 그 이제 정낙주 선생님이랑 가덕규 선생님이 더 부연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을 기대하는. 오랜만에 답사를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반갑고요. 오늘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는 곳이 지금은 아산이고 또 원래는 공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굉장히 먼 동네였던 것 같아요. 같은 뭐 충남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의식에서 태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동네였는데 이런 답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태안 참 좋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한마디. 저는 굴포운하를 처음 왔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제 선생님들 설명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 부분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같이 해주셔서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배워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답사는 가로림
다음 답사는 이제 가로림만 만대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답사로 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